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강의가 계속 있어서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 놨던 것들을 하나씩 올리거나 아니면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정명근 선생님이라고 작년에 충남 복자여고에서 근무했던 형님인데,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제 통화를 했더니 한 중소도시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학교에 가셔서. 그래서 몇 학년을 대상으로 했냐 그랬더니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디 고등학교냐, 이렇게 물으면서 괜찮은 아이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냐라고 물었더니,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그나마 좀 하는 아이들이었겠죠. 그런데,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일단 싹이 되어 있는 아이죠. 근데 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동안에 닦아온 역량이 그것이 뭐 시험 공부를 통해서 해왔든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해왔든 어느 정도의 이제 급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이제 중소도시의 학교, 또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학교라면 걔네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야 뭐 실력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독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원 가서 내신 따는 거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또는 수능 준비에 올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신 아니면 수능 두 개 다 공부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안에서의 경쟁이니까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죠. 냉정히 따지면.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더 진보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들이, 습득해야 되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아이들의 가장 부족한 점은 독서 역량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컨설팅 하면서 그래, 아이들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괜찮은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냐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이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고 너가 뭐가 부족하니 뭐를 더해라 뭐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아이가 깨우치고 그것을 실행해 준다고 할 때 오는 감동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해 주면, 그 아이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를 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책을 하루에 몇 권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방학이 거의 한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4주 동안에 책을 몇 권을 읽어야 책을 좀 읽었다고 하는 거냐, 한 권 읽어도 되는 거냐, 두 권 읽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들 할 겁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다면 책은 이틀에 한 권, 내지는 뭐 하루에 한 권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2, 3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늦어도 3일에 한 권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권이면 4주면 8권 정도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권 정도를 읽고 8권을 읽는데 그 중에 뭐 문학책 2권 정도, 그 다음에 비문학 6권 정도를 읽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침 이제 우리 뭐 나침반이나 톡톡을 구독하고 있다면 그것을 책으로 한 권 한 권 주셔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독서인데, 아니 도대체 왜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서는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는데 이러는 거냐? 아이가 지식이 높아지냐? 그거야 뭐 책 읽으니까 뭐 당연히 알겠어.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길래 독서를 하면 내신 성적도 오르고 수능 성적도 오르고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그 아이들의 태도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떤 태도가 좋아질까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 거냐에 대해서 자녀하고 너 한 번 얘기하고 나 한 번 얘기하고 해서 어찌됐건 그 역량을 깊숙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학습 태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독서하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비문학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이가. 왜냐하면 비문학 책이라고 하는 건 경제서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리학 서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과학책이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뭔가를 비교 분석하게 되는 능력이 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 플러스 시간관리 능력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루에 자기가 뭐 책만 읽을 것도 아니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는 뭐 아이에 따라서는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이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 또 이제 이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이 책을 읽게 되면, 특히 비문학 책 같은 경우를 읽게 되면 아이가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평가 능력도 생기게 되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서 자기가 이제 어쨌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에게 이게 필요한 이제 집중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 아이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비문학 책, 특히 이제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의 경우에는 그런 주제들을 일부러 넣거든요. 결론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도출이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정치, 사회, 경제, 뭐 그 이외에 뭐 과학, 뭐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자기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제를 던져놓고 그것을 유도해가고, 너의 생각은 뭐냐를 묻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묻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들을 뭐 때로는 2페이지, 때로는 6페이지 정도를 읽고 그것을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결론 도출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비문학 책을 읽게 되면 이 아이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쌓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독서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또 이 아이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매우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게 문학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책에서 준다는 거죠. 또 아이가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아이는 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또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읽게 되면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매우 꼼꼼한 능력을 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책 한자 한자 읽어야 되는 거고, 설령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꼼함을 또 길러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응용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줄 수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 독서에서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읽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역량을 독서에서 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하는 경우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에게 책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아이에게 큰 소리로 읽게 해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어서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단어와 선택과 순서들의 섬세한 조법을 통해 분명하게 다른 차이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확인됐다. 예컨대 비판적 사고력을 서술하면서도 매우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판과 사고력의 섬세한 조합이 이토록 5단계의 차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것처럼 큰 소리로 문장을 읽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렇게 그 책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 자세나 이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장 큰 건 이거죠. 이 책은 느린 자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영상은 혹하죠. 또 게임도 혹합니다. 하지만 책은 느린 자극이거든요. 근데 이 느린 자극을 그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큰 소리로 읽게 해서 아이의 몰입도를 증가시켜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식을 택해서 읽게 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책 여기서 1시간 동안 읽어.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아니면 공부방에서 책을 읽게 하고 엄마가 밥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서 아니면 애가 책을 읽을 때 적어도 내 앞에서 읽어서 아이의 내가 너의 그 책 읽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좀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에게 책을 8권 정도는 읽히자. 그리고 그 8권은 반드시 이 아이가 너무 문학책을 좋아하면 문학책은 한 22권만 읽게 하고 나머지 6권은 비문학책을 읽게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제가 한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정말 수학 8등급 9등급이었던 애가 책 한 권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길러졌던 역량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수능에서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런 능력들이 길러진다고 했을 때 아이가 그때 당시 제가 강의를 했을 당시에 아이들이 7명, 그러니까 30명 중에 7명, 8명 정도가 이제 도서관으로 자기네 학교 도서관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그 책들을 막 집어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아이하고 도서관을 당장 한번 가보자. 이번 주말이든 아니면 주말이 안 됐으면 평일이라도 아이 손잡고 주위에 있는 도서관 가서 책을 꽤 많이 빌려줍니다. 한 3, 4권? 4, 5권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빌려와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도서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서점에 가서 책을 마음껏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특정 주제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이 정말로 아이가 원하는 책 뭐든지 그 책을 구매를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의 학원 고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피곤합니다. 아이하고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책을 읽게
큰 소리로 읽게 해본다든지, 이것은 엄마 아빠에게 매우 피곤한 활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책을 좋아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 책을 그렇게 읽힌다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도 매우 힘들죠. 학원이야 보내면 그만이지만,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한 선택이 꼭 옳은 선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독서만큼은 꼭 시켜서 아이의 역량을 이렇게 길러줘라. 그러면 아까도 좀 전에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량이 곧 어디에 가서 발휘되냐면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영역에서 최고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 태도가 곧 학업 역량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것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밑받침된다면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상위 10개 대학은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부족한 것을 위해서 문제풀이 능력,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열심히 해서 또는 인강을 열심히 들어서 하는 것도 일부, 그거는 그야말로 일부고 나머지는 독서에 온 힘을 집중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방학 동안이 더욱더 그렇다. 또 아이들에게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경우도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학부모 보니까 무슨 독서학원 보냈는데 아이가 그것도 다니기 싫어해서 아이한테 뭐 책을 한 권 읽으면 1,000원인가 2,000원 준다고 그렇게 독후감까지 쓰면 이제 그렇게 준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당장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이게 뭐가 중요해, 뭔 돈이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아이의 적당한 뭐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독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을 좀 줘라. 그런 기회가 있어야 아이가 성장하고 실제로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진학 문제를 다루면서 매번 독서를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진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고 성적을 오르게 하기 위한 기본 밑바탕을 깔아줘야만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날 맞닥뜨려질 때 그 아이는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곧바로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이 학원 무슨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아이를 어떻게 성장 높여줄 거냐의 핵심은 독서에 있다.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면 이 아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그 독서의 핵심은 비문학에 있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것이 뭐 아이가 뭐 만약에 필요해서 돈 버는 방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샀든 아니면 돈 버는 방법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책을 본다고 하든 어떤 책이든 좋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곧 공부 역량, 그러니까 당장 성적에서 필요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미 독서에서 터득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성적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정명근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이게 방학이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꼭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 1대1로 상담하다 보면 아이가 독서의 중요성을 확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가 그렇구나. 이 책을 읽어야만 내가 성장해 갈 수 있고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성적이 낮든 높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성적이 높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학년 때도 중간고사 때는 성적이 있었는데 기말고사 때 살짝 떨어졌다라든지 살짝 올라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독서 역량만 충분히 갖고 있다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 아이가 독서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책을 읽고 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학책에만 주로 그것만 주로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분명히 2학기 때 또는 2학년 때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다수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사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